안녕하세요. 캡틴 심성입니다. 오늘 캡틴 교재 74페이지 1기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1기도 분석, 아울러 고기압과 저기압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4페이지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그림, 칠판에 보시는 대로 요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1기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자, 우리가 지금 정리할 거는 뭐에 관한 얘기? 1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1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1기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자? 1기도라고 얘기를 해. 그럼 1기가 뭐지? 자, 물론 수능에 직접적으로 기출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지구과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자. 1기가 뭐예요? 1기. 또는 기후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 그지? 1기와 기후의 차이가 뭘까? 또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날씨가 어떠니? 날씨라는 얘기는 또 뭐야? 그지? 자, 1기라는 걸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날씨라고 부르고요. 1기랑 기후는 조금 다른 거다, 그지? 자, 기본적으로 1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한다? 자, 단기간 동안의 대기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간의 대기의 상태. 반면 기후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의 대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장기간 동안의 어떠한 대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자. 평균적인 상태를 뭐라고 하자? 기후라고 얘기를 하자. 자, 기본적으로 1기와 기후의 차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거다 안 올 거다라는 얘기는 1기야 기후야? 1기가 되겠지, 그지? 자, 요즘 무슨 계절이니? 겨울. 우리나라 매년 겨울은 어떻더라? 한랭 건조해요라는 얘기는 뭐다? 매년 겨울 동안의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후를 얘기하는 거라. 물론 1기가 뭐냐 기후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에 직접적으로 기출은 아니 되겠지만 상식으로라도 이 정도는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1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다? 단기간의 대기의 상태를 뭘로요? 그림으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하자? 1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기도. 자, 그래서 실제 1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바로 뭐다? 등압선에 관한 얘기죠. 등압선. 등압선이 뭡니까? 기압이 같은 곳들을 쭉 이어놓은 선을 뭐라고 하자? 등압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등고선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등압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얼마 기준?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통상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줍니다. 1000헥토파스칼 기준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주고요. 또 상대적으로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걸 뭐라고 합니까? 고기압. 상대적으로 주위보다 기압이 낮다라면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건데,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다라면 항상 고기압에서요, 저기압으로 뭐가 이동하니? 공기가 이동해. 공기가 이동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공기 분자가 이동하는 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한다. 자, 또 이런 얘기 자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등압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단일 폐곡선으로 그려줘야 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등압선을 그려준데 반드시 뭐 해야 돼? 닫혀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가던 것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또는 교차하면 아니 된다는 얘기야. 단일 폐곡선. 그래요, 등압선이라는 건요, 갈라져서도 안 되는 거고 교차해서도 아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등압선이 있다라면 등압선 위쪽이 기압이 높은 곳이라면 반대쪽은 뭐다? 기압이 낮은 곳이 되겠다. 뭐 정도. 단일 폐곡선까지. 자, 또 이게 중요한 얘기가요, 뭔 얘기냐? 자, 요런 얘기를 합시다. 우리는 뭐다? 등압선에 뭘 따져요? 간격을 따짐으로 인해 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다? 바람의 세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등고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등고선 간격이 좁을수록 어떻더라? 높이차가 크고요. 높이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다? 경사가 가파름을 의미하는 거였지. 자, 마찬가지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다? 그래요, 등고선의 높이차라면
등합선은요, 기압차가 큼을 의미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압이 크다 작다? 그래. 오늘 주 수업 테마 중에 하나가 고기압, 저기압이 될 텐데 기압이 커요, 작아요? 라는 얘기가, 자, 우리가 기체가 나타낸 압력을 기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왜 기압이 크고 기압이 작니? 다시 말해, 기압을 결정하는 요소가 뭘까? 뭐 우리 물리화학 배운 친구들 알잖아. 기압이라는 건 뭐 때문에 나타납니까? 기체 분자들이요? 운동해가지고 뭐 한다?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을 뭐라고 해? 기압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상대적으로 따라서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 기체 분자 충돌이 많아서 고기압이 되는 거고요. 기체 분자가 적은 게 저기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얘가 공기 분자가 많고요. 얘가 적기 때문에 자연은 이러한 불균형을 못 봐줘. 인간과 달라요. 많이 가진 놈이요, 적게 가진 놈에게 나눠준다고. 뭘요? 공기 분자가 나눠줘? 이동안에 바람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처럼 기압차가 크다는 얘기는 공기 분자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겠지, 그지? 따라서 어떻더라? 공기가 이동하는 정도가요, 아주 빠르겠다. 그 결과 우리는 뭐다? 바람의 세기, 풍속이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는 얘기. 자, 요 얘기는 직접 수능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등합선 간격 보고요, 기압을 판단하라는 얘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뭐다? 일기도에서 추가되는 거 바로 뭐? 등합선에 관한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또 아울러 등합선 말고 뭐도 나오니? 그래, 일기기호에 관한 거. 자, 위에 언급된 이 얘기들이 바로 뭐다? 일기기호에 관한 얘기지, 그지? 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일기기호가 나와 있다라면, 자, 동그라미 안에 누가 서 있다?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덮고 있니? 뭐 나타낸 거다? 운양. 구름의 양을 나타낸 거고요. 뭐 숫자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칠해져 있을수록 어떻다? 흐리다, 맑다.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여기 나오는 요렇게 나타나는 날개, 막대의 방향. 자, 예를 들어 방위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막대가 뭘 의미한다고요? 풍향, 바람의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풍향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나타낸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가는 방향이에요? 불어오는 방향으로 따지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따지라고요? 동그라미 안에 사람이 서 있고요. 막대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건 뭘 의미한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는 걸 의미해. 그러면 방위 표시가 이렇게 돼 있다라면 당연히 무슨 풍? 북쪽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사이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북서풍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풍향. 자, 또 아울러 우리는 뭐다요? 여기 나와 있는 날개 가지고 뭐다? 풍속을 따질 수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긴 게 얼마? 5. 짧은 게 2.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 있다면 얼마가 되겠다? 풍속이 12m/s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온도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일기기호가 여기 표시됨으로 인해서 현재 날씨가 좋다는 걸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여기서 굳이 알아야 될 것들은 요 정도, 일기기호 정도는 아셔야 되겠고요. 풍속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운양 같은 숫자 몰라도 된다. 맑다, 흐리다만 구분할 수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좀 문제가 까다롭게 나온다라면 요거 기압. 자, 일기도라는 게 결국은 한정된 지면상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때려 넣은 거지, 그지? 따라서 실제 기압이라는 게요, 세 자리가 아니라 네 자리까지 표현되긴 하다, 그지? 자, 그래서 일기기호에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기압 나타내는 숫자 정도 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실제 자연상의 지구의 표면에 나타날 수 있는 기압이요, 대충 950부터 얼마요? 1049 정도. 이 정도의 기압이 나타난대. 그래서 실제 때로는 세 자리, 때로는 네 자리로 나타내겠지만 가장 간략하게 나타내기 위해 네 자리도 세 자리, 세 자리도 세 자리로 표현을 한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냐 잘 보세요. 자, 기압이라는 걸요, A, B, C라는 세 자리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 결국 기압의 범위가 요거 사이가 될 텐 거니까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나오는 첫째 자리 숫자가 얼마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 얘가 얼마?
0에서부터 4 사이라면 자, 우리는 기압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잘 보세요. A, B, C 세 자리 숫자로 나타나 있는 건데 여기다 적을게요. A, B, C 세 자리 숫자로 나타낸 건데 어떻게 읽어라? 0에서 4 숫자가 작지요? 작으면 뭐 붙인다? 앞에다가 10 붙이고요. AB.C 헥토파스칼 요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르게는 첫째 나와 있는 A라는 숫자가 얼마? 5에서 9 사이. 비교적 큰 숫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 기압을요? A, B, C 세 자리 숫자로 쓰는 건데 앞에다가 뭐 붙여요? 9를 붙인 다음에 AB.C 헥토파스칼 요렇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 감 잡았니? 그럼 여기서처럼 280이라고 나와 있다라면 어떻게 읽어야 되니? 첫째 자리 숫자가요? 0에서 4 사이가 될 땐 거니까 앞에다 얼마 붙여? 10 붙이고 여기다가 얼마? 280이 나와 있는 거니까 28.0 헥토파스칼 요렇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 어렵지 않다, 그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74페이지 윗부분에서 뭐에 관한 얘기? 일기와 기후의 차이와 아울러 일기, 단기간에 대기의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일기도에서 수능 문제 나올 법한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정리할 거 다시 한번 뭐다? 풍향, 등압선 간격, 게다가 뭐까지요? 기압 읽는 법까지. 요 정도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74페이지 아래는 뭐다? 계절별 일기도. 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일기도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실제 일기도를 보고요. 어느 계절이니 어떠한 날씨의 특징이 있냐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계절별 일기도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지? 계절별 일기도의 특성이 나타나는 건데 자, 일단 처음 나오는 뭐다? 봄, 가을. 자, 기본적으로 봄, 가을 같은 경우는 무슨 기단의 영향을 받나요? 양치강 기단의 영향을 받게 돼, 그지?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양치강 기단이라는 놈 바로 뭐다? 얘는요 이동성 고기압에 해당한대. 이동성 고기압. 자, 이동성 고기압이 뭐냐? 고기압이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더라? 왔다리 갔다리. 자주 이동한다는 얘기야. 자주 이동한다는 얘기는 곧 뭘 의미한다? 이동성 고기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요 날씨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요? 잦게 나타난다까지. 날씨 변화가 잦다. 자, 그래서 자, 수능 문제와 같은 곳에서는요 봄, 가을 날씨 일기도를 주고요 봄이니 가을이니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워낙에 날씨가 변덕스럽고요 뚜렷한 계절별 특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등장할 수 있는 일기도는 뭐 있냐? 그래, 여기 3개밖에 안 나와. 요거 3개밖에. 요 3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나오는 이 일기도를 볼게요. 보자면 딱 눈에 띄는 게 있다, 그지? 뭐 띄니? 뭐가 눈에 띄니? 그래, 여기 나와 있는 요 전선이 눈에 띈다, 그지? 무슨 전선? 정체전선. 자, 정체전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한다? 장마전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그래, 장마전선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래, 무슨 계절이에요? 장마철일 수밖에 없겠지. 장마철이 언제? 초여름 또는 늦여름. 무슨 기단과 무슨 기단? 오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 싸움할 때. 자, 아니나 다를까? 정체전선 보자. 위쪽에 있는 고기압, 아래쪽에 있는 고기압. 위에 있는 고기압이요? 오츠크의 기단. 아래에 있는 고기압이요? 북태평양 기단. 이해됩니까? 또 우리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 중에서 각각의 전선별 강수구역 기억납니까? 오츠크 기단 한랭다습, 북태평양 기단요? 온난다습. 두 개가 만나? 누가 올라가? 늘 따뜻한 게 올라가, 찬 거 위로. 따라서 강수구역은 어디 된다고요? 어디가 된다고요? 따뜻한 게 찬 거 위로 올라가 구름 생성. 어디다? 그래요. 장마전선의 북쪽에 강수구역이 형성되겠다.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장마철은 쉬워요? 끝난 거야, 그냥. 어디다?
전선의 북쪽에 비가 내리고요. 장마 전선이 있으면 장마철일 거야, 초여름일 거야 라고 정리가 되겠네.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얘가 바로 무슨 계절? 여름의 기후, 여름의 기후, 여름일기도가 되겠고요. 얘가 바로 뭐가 되겠다? 겨울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름과 겨울을 비교했을 때, 자, 일단은 계절 판단하는 방법을 보자라면 기압의 배치가 어떻게 나타나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여름과 겨울. 자, 여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무슨 기단의 영향을 받니?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북태평양 기단이요? 뭐에 해당한다? 고기압이란 뜻인 거야. 왜 얘한테 얘 영향을 받아? 얘로부터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불어오게 되는 거니까. 됐나요? 자, 반면 겨울 같은 경우 무슨 기단의 영향을 받나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다? 시베리아 기단이 있는 곳에서 뭐다?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란 얘기야. 자, 그 결과 자 볼게요. 전반적으로 기압이요. 여름 계절 같은 경우는 고기압이 어디 있니? 아래쪽이 치우쳐 있지. 저기압은요? 위쪽에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로 판단하자? 기압 배치가요? 상대적으로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라면 무슨 계절? 여름이 되겠다. 반면 겨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고기압이 어디 있니? 서쪽에 있어요. 뭐라고요?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요. 겨울의 날씨의 특징. 겨울의 일기도. 자, 또 아울러 여름이냐 겨울이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요. 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요. 등압선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대. 상대적으로 등압선의 간격. 자, 앞서 우리 일단 할 때 이미 얘기했었다, 그지? 수권의 층상구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기억나지요? 게다가 혼합층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바람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여름과 겨울 중에 혼합층의 두께가 더 발달한 건 어느 계절? 겨울이라고 했었지. 왜? 여름보다 겨울이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끝났네. 그래. 상대적으로 딱 보더라도요. 두 개의 일기도를 비교했을 때 등압선 간격이 어떻더라?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나타나는 게 뭐다? 바람이 강한 겨울이란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등압선 간격이 엉성해요. 풍속이 약한 게 뭐가 된다? 여름 계절의 특징이 되겠다. 따라하는 옵니까? 기압 배치와 등압선 간격. 자, 여기다가 기후별 특징을 보자라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무슨 기단?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고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그 결과 무슨 바람? 계절풍이라는 게 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름에는요. 여기에서 바람이 불어와. 뭐라고 부르니?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겠고요. 반면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무슨 계절풍?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될 거예요.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기도무가 어느 계절이에요? 라는 정도는 좀 한눈에 찾아낼 수 있도록 합시다. 어쨌든 수능 문제라는 게 문제 주어진 단서를 최대한 활용해야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됐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는 뭐에 관한 얘기 할 거냐면 75페이지 이어지는 뭔 얘기요? 기상 위성사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기상 위성사진. 자, 기본적으로 기상 위성사진이라는 건요. 기상 위성 새틀라이트, 그지? 당연히 어디에서 촬영한 거니?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을 얘기하는 거라고. 기상의 상태를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을 뭐라고 하자? 기상 위성사진. 자, 기상 위성사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뭐와 뭘로? 자, 적외선 영상과 또 뭘로요? 가시광선 영상으로 나뉜데 적외선과 가시광선. 자, 적외선 가시광선의 차이가 뭐가 차이가 나나요? 라는 얘기일 텐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우리는 물, 화, 생, 지.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뭐에 관한 얘기? 자, 여기다가 잠깐 정리 한번 해보자.
전자기파에 관한 얘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지?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반드시 뭐다? 파장의 길이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전파가 길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파도 있긴 한데 차치하고 전파 마이크로파 다음 뭐다? 적외선. 적외선 다음은요. 가시광선. 가시광선 다음은요. 자외선. 자외선 다음은요. X선 다음 뭐까지? 감마선까지. 자, 이런 순서대로 자, 왼쪽에 있는 것일수록 어떻다고요? 파장이 길다는 걸 의미해. 파장이 길다고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파장이 짧음을 얘기한다. 그지? 자, 미리 프리뷰 간단하게 맛을 보는 겁니다. 청자기기에 주로 쓰이는 건 어디 파트? 저기 천체단원. 천체망원경에서는요. 이걸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자, 앞서 미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게다가 여기 전자기파 얘기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네 과목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몇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야. 그지? 물리에서 당연히 나오고 화학에서 나오는 거지. 그지? 생명에서 나온다고요. 빛의 파장에 따른 생물의 영향 뭐 이런 것들. 적조류, 갈조류 이런 얘기할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파장이 작대. 파장이 작대. 파장이 작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요?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큼을 의미하는 거고. 진동수가 크다라면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의미해. 자세한 얘기는 뒷단어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뽑아낼 거는 일단 여기서는요. 적외선과 가시광선. 자, 기본적으로 적외선이라는 놈은요. 뭐 하는 놈이니? 열작용을 하는 놈이야. 열작용. 가시광선은요. 말 그대로 가능할까? 볼시. 눈에 보이는 빛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자외선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한다? 화학작용을 하는 놈이지. 에너지가 커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기파.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자, 적외선과 가시광선. 자, 말 그대로 가시광선은 뭐다? 눈에 보이는 빛. 눈에 보이는 빛. 눈에 보이는 빛이 얘기하기 때문에, 자, 가시광선은요? 문제는 언제 촬영이 가능하다? 주간에만 촬영이 가능하고요. 야간에는 촬영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네. 말 그대로 깜깜한 밤에 보이는 빛이 없잖아. 그래서 가시광선 영상은 야간에 촬영할 수 없어요. 반면 적외선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주간과 야간이 모두가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 뭐 특히나 뭐 남학생들 뭐 FPS 게임 하다 보면 뭐냐? 깜깜한 상태에서 적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 적외선 감시경. 이게 뭐니? 생물의 몸에 나오는 체온을 감지하여 깜깜한 상황에서도요. 적외선을 감지하여 적을 찾아내는 거지. 그지? 그 정도. 적외선과 가시광선. 자, 또 중요한 얘기는 적외선 위성사진, 가시광선 위성사진 나와 있다. 교재 그림 한번 볼까요? 적외선 영상, 가시광선에서 보이니? 둘 다 어떠니? 하얗게 보이는 게 뭐겠냐? 구름이란 얘기야. 근데 하얗게 보여요? 자, 밝게 보인다는 뜻이야. 기상위성 사진 찍었을 때 밝게 보여? 그래. 가시광선 영상에서 밝은 거랑 적외선 영상에서 밝은 거랑 얘기가 좀 달라. 가시광선 영상에서 밝다는 얘기는요? 뭐다? 구름의 양이 많음을 의미해. 구름의 양. 반면 적외선 영상에서 위성사진이 밝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다? 구름의 높이가 높음을 의미하는 거야. 요 정도. 적외선 영상과 가시광선 영상의 차이. 됐습니까? 자, 또 아울러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라면, 자,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기상위성 사진을 통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니? 구름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요. 구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구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기상위성 사진 가지고요. 우리는 비가 내리고 있냐 없냐 강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 구름 유무 판단은요. 위성 사진으로 가능하다라면 그래. 강수 유무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라는 얘기는
뭐 가지고 판단한다? 자, 우리 교재 나와 있지, 그지? 가운데 5번 뭐 가지고 판단한대요? 기상 레이더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 기상 레이더 영상으로요. 자, 그래서 뭐 자세하게까지는 안 나올 테고요. 기상 레이더로 강수 유무를 판단 가능한 거는 바로 기상 레이더는 어디 위치하니? 지상에 위치한 거기 때문에. 실제 기상 위성이 떠 있는 곳은 뭡니까? 대륙권 일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훨씬 높은 곳이지, 그지? 비 내리고 있는 위쪽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구름에 덮여 있어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요, 강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야. 강수 유무는 뭘로요? 기상 레이더 가지고. 그럼 뭐 레이더의 기본 원리는 별거 아니고요. 레이더를 쏴가지고 빗방울이 물알갱이가 있냐 없냐 따라가지고 맞고 돌아오는데 시간 차이가 나겠지, 그지? 그를 통해서 비가 내리고 있냐 아니 내리고 있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됐습니까?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74, 75페이지 일기도 해석과 계절별 일기도의 특징 또 아울러 뭐까지? 기상위성사진. 자, 기상위성사진은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간과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요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냐? 여러분 문제 잘 안 읽잖아, 그지? 문제 잘 안 읽는단 말이야. 늘 보기만 읽지 문제 제대로 안 읽는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첫 줄에 21시에 촬영한 기상위성 사진이다. 다음에 내가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들이 대부분 틀려. 왜? 21시라는 거 놓치기 때문에. 21시 촬영이란 얘기는 다른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적외선 영상이겠냐? 가시광선 영상이겠냐? 적외선 영상이겠지, 그지? 요런 식의 함정, 페이크 조심하도록 합시다. 충분히 정리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75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75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지점의 기압은 얼마니?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앞에 숫자가 2예요. 10 붙이고 점 되는 거니까 1028.0 헥토파스칼이 되겠다. 두 번째, 지금은 계절풍? 무슨 계절이니? 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전반적으로요. 고기압이 서쪽에 있고 저기압이 동쪽에 있는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 등압선 간격이 조밀한 편이고요. 또 게다가 겨울의 일기도의 특징은 등압선이 대체로 어떠니?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꼴이야.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이기 때문에. 게다가 기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겨울이 될 텐 거니까 무슨 계절풍? 북서 계절풍이 되겠고요. B지점의 풍속은? B지점의 풍속 어떻게 알아? 일기기호가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아니 나와 있잖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아요? 바로 A점과 비교를 해야 되겠네. A점의 풍속이 얼마입니까? 긴 거 2개, 짧은 거 하나니까 얼마? 12m/s가 될 테고요. 그럼 B는 어떻습니까? 잘은 몰라도 A보다 등압선 간격이 엉성하네. 따라서 A보다 풍속이 약해요. 12m/s보다 약할 거예요. 라고 정리가 되어야죠. 다음, 현재 A지점에는 비가 내리고 있니? 가운데가 어떠니? 뻥! 맑아요. 내리지 않아요. 맑음. 자, 고기압의 기단이 남하하면 서해안에 강수가 나타날 수 있니? 생뚱맞게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바로 뭐다? 여기 있던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남하하게 된다라면 우리 유체지구 변화 첫 단원에 들었던 뭐다? 기단의 변질이 일어나겠지. 한랭 건조한 기단이요. 남하해 온난해지겠다, 그지? 안정 불안정? 불안정. 게다가 서해안 지나가면서 막대한 양의 수증기 공급을 통해 구름이 아주 잘 생겨요. 그 결과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우를 내리게 되는 거. 기억납니까? 요렇게까지. 정리될까요? 자, 이제 교재 76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고기압과 저기압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고기압, 저기압. 자, 고기압, 기압이 크다. 저기압, 기압이 작아요. 분명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요. 고기압과 저기압 뭐 때문에?
그래, 기체 분자가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 아까 등압선이란 걸 그릴 때는요, 얼마 기준? 1000헥토파스칼 기준으로 1000보다 크냐 작으냐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선을 그려준다고 얘기했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고기압 저기압도 바로 뭐다? 1000헥토파스칼보다 크다라면 고기압, 작다라면 저기압. 됐습니까? 요렇게 많이들 낚이십니다. 1000헥토파스칼이 아니고요,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다? 주위보다 기압이 크면 고기압, 작으면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냥 낚이는 거예요. 고기압과 저기압은 어디까지나 뭐다? 상대적인 거다. 주위보다 크냐 작으냐로 구분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고기압, 저기압. 자, 만약에 여기가 바로 뭐 있다요? 고기압이라고 치고요, 얘가 뭐다? 저기압 중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기체 분자가 많고요, 얘가 적어. 많고 적어. 공기가 이동하겠다, 그지? 고에서 저로 이동할 텐데, 일단은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에서 저로 공기가 이동해야 될 거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가요, 나가요? 불어 나가게 될 거야. 자,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이 불어 나가게 돼.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저기압은요, 공기 분자가 적기 때문에 불어 들어오게 되겠네. 공기 분자가 뭐 한다고요? 수렴한다고 표현합니다. 발산, 수렴. 자, 게다가 자, 북반구 기준으로는 자, 잘 봐봐. 예쁘게 그리는 연습을 좀 합시다. 고기압이 있고요, 저기압이 있다라면 얘는 어떤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나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반면 저기압은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꼴이야. 그래서 고기압은 뭐다? 시계 방향으로 발산하고요, 얘는요,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해지는 게요, 중심에 있던 공기가 빠져 나가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중심부 기체 분자가 줄어들어 진공되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빠져나간 만큼 뭐 해야 돼? 상공에서부터요, 공기를 뭐다? 공급을 받아야만 한다고. 자, 그 결과 고기압은요, 중심부에 뭐가 일어나? 하강기류가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하강기류, 공기 분자가 상승이 아니라 하강하는 거야. 얘부터 적어볼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가 몰려든다라면 몰려든 공기가 어디 가니? 압축되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 올라가겠네. 뭐가 발생합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한다고. 자, 상승기류 하면 우린 바로 떠올라야죠. 뭐다? 상승기류에 의해 단열, 팽창이 일어나겠네. 그럼 당연히 날씨가 맑아요, 흐려요? 날씨가 흐리게 될 거야. 반면 얘는 하강기류에 의해 뭐 하게 된다요?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될 테고, 압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공기 온도 상승에 의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맑아질 수밖에 없겠네. 됐습니까? 자, 지금 정리한 얘기는 어디까지나 어디? 지표면상에서의 기체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상공에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흘러갈 텐 거니까 오히려 고기압 상층부에서는 수렴이 되겠고요, 저기압 상층부에서 뭐다? 발산이 되는 꼴이라고. 상대적으로 상공에서는 얘가 고기압, 얘가 저기압이 되는 꼴이라고. 어쨌든 공기가 이처럼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또 게다가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게, 공기가 고에서 저로 불긴 한데 지구 자전, 전향력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동한다고. 됐습니까? 고기압, 저기압,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고요. 고기압, 저기압에 따른 공계 이동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차례대로 우리는 오늘 수업 주테마가요, 고기압과 저기압에 관한 얘기인데, 고기압의 종류와 저기압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정체성 고기압이라는 게 있고요.
정체성 고기압이 있고 또 뭐 있다? 이동성 고기압이 있다는 거야.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자, 앞서 우리 일기도 얘기할 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다, 그지? 자, 정체성 고기압이 대표적인 게 뭐 있니? 겨울철 영향주는 시베리아 기단이 있겠고요. 여름철 영향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겠다. 얘는 자주 이동하지 않고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절별 기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야. 반면 이동성 고기압의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양쯔강 기단이 있다라는 것까지. 양쯔강 기단. 됐습니까? 이동성 고기압. 자, 그래서 겨울과 여름에 영향 주는 게 정체성 고기압. 그래, 봄, 가을에 영향 주는 양쯔강 기단이 이동성 고기압이구나. 그 결과 얘는 계절별 기후가 뚜렷하지만 봄은요, 날씨 변화가 잦은 편인 거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어떤 얘기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고2 때랑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심화과정 들어가서 얘기하려다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 자, 고기압의 종류가요,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말고요, 요런 얘기도 안 돼. 온난 고기압이라는 게 있고요. 온난 고기압이 있고 또 뭐 있다? 한랭 고기압이라는 게 있대.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 자, 얘는 자, 위에 있는 고기압과 이동성과 정체성은 뭐에 따라서 머물러 있냐, 이동하냐에 따라 구분했다라면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은 뭐다? 기단의 온도. 다시 말해 기단의 발생 지역에 따라 구분을 한 거라고. 자주 나온 얘기는 아닌데 간혹 등장해. 그래서 수능 문제가 자꾸 어려운 추세라면 조금은 챙겨둬야 될 개념이 되겠다. 어떤 얘기들 할 거냐. 자자자. 요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프리뷰가 될 수 있긴 한데 우리 고3 친구들이니까 요런 얘기들 한번 해보자. 뭔 얘기 한번 해볼 거냐면 이렇게 지구를 뭐다요? 이렇게 반구를 그려. 얘가 뭐다? 위도 0도가 되겠고요. 30도, 60도가 되겠네. 여기다가 적자. 위도가 0도, 적도가 되겠고요. 30도, 60도. 얘가 뭐가 돼? 90도가 되겠지. 자, 지구 대기 대순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뭔 얘기? 극순환, 폐일순환, 헤들리 순환까지. 한 번쯤 들어봤잖아, 그지? 우리 어차피 다음 달에 나온 얘기는 합니다만은 살짝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봐봐. 0도 같은 경우 적도는요. 뭐 하게 돼? 상대적으로 지구 전체 중에서 위도별로 따지자라면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제일 많아, 그지? 더워 덥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던 공기가 데워져 가열돼 부피가 팽창, 밀도 감소 뭐 하게 되니? 상승하게 될 거야. 그래. 그래서 실제 0도 부근에서는요. 공기가 뭐 하니? 직접 가열에 의해 상승한다고. 반대로 극지방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적도랑 반대지, 그지? 굉장히 차가워요. 공기가 차가워 부피 수축, 밀도 증가. 뭐 하게 된다요? 가라앉게 돼. 여기는 뭐다? 직접 냉각에 의해 공기가 하강기류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실제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라면 뭐다? 단일순환 모델. 가열된 게 올라가고 냉각된 게 내려와서 하나의 순환 모델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실제로 어떠니?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에 의해 어떻게 된다고요? 냉각된 게 내려오다가 계속해서 내려가지 못하고 위도 60도 부근의 공기가 뭐하니? 모이게 되지요. 그 결과 상승기류가 발달해. 반면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해서요. 고위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쭉쭉쭉 올라가다가 뭐다? 전향력에 의해 계속해서 못 올라가고요. 위도 30도 부근에 모이게 된다고. 그 결과 공기가 뭐 하게 되니? 이렇게 하강하게 된다고. 그래서 봐봐. 여기 나타나는 건 뭐라고 합니까? 극순환.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페레일순환. 여기를 뭐라고 해요?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어차피 다음 달에 나올 거니까. 자, 캡틴이 이 그림을 미리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잘 봐. 바로 위도 0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요. 공기가 뭐하니? 상승,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래. 바로 위도 0도 부근이요. 뭐에 해당한다?
저압대에 해당한다는 얘기라고. 전반적으로 공기들이 수렴하여서요 상승하는 곳이란 뜻이야. 반면 봐봐. 위도 30도 부근은 어떻습니까? 30도 부근은요 뭐 하게 돼요? 간접순환에 의해 공기가 하강하게 되겠네. 하강 뭐다요? 고기압에 해당하는 꼴이지. 위도 30도 부근은 뭐에 해당해? 고압대에 해당한다는 얘기라고. 반면 위도 60도 부근도 뭐 일어나냐? 와 상승하네요. 저압대. 90도 극지방은 뭡니까? 하강기류가 될 텐 거니까 고압대가 나타날 거야. 그래 요 얘기. 사실 오늘 수업 내용 대부분은요 이게 답니다. 축약을 하자면 요 얘기라고. 이걸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오늘 얘기할 일단 첫 번째 고기압에 관한 얘기는요. 봐봐.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이 있는데 둘 다 고기압 어디서 만들어져? 저압대 고압대. 당연히 고압대에서 만들어지겠죠. 어디요? 위도 30도와 90도에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을 얘기한다고. 또 조금 있다가 우리 저기압의 종류 뭐에 관한 얘기?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얘기할 텐데 그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도 어디에? 바로 저압대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수업할 온난고기압, 한랭고기압,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이 얘기가 전부 다 위도별 고압대, 저압대에서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다음 단원에 나온 얘기지만 미리 가져가자고. 우리 처음 배우는 친구도 아니니까 그지?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봐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 온난고기압, 한랭고기압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준다라면 바로 온난, 한랭 둘 다 고기압인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고압대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딱 봐도 30도랑 90도. 누가 온난이고 누가 한랭이겠냐? 온난이 뭐다요? 그래 위도 30도 구역에서 만들어지는 게 온난고기압. 반면 한랭고기압은 어디서? 그래요 극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한랭고기압. 정리됩니까?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얘기들이야. 요 얘기들인데 뭐에 관한 얘기다? 등압선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이게 지표면이고요. 자, 잠깐 펜 놓자. 펜 놓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뭐다요?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높이가 높아지는 걸 나타낸 거고요. 또 우리는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 등압선을 그릴 건데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표면 부근과 상공 중에 공기가 누가 많니? 지표면이 많지요. 공기가 많아? 적어? 공기 분자 충돌에 의한 뭐다? 압력이 기압이랬잖아. 공기 분자가 많은 곳 적은 곳 누가 기압이 큽니까? 많은 곳이 클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봐. 지금 얘는 가운데 여기 부분이 뭐라고요? 주위보다 기압이 크단 얘기야. 맞아 아니야? 그럼 보자. 등압선을 그리면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난대. 얘도요 마찬가지. 가운데를 보자라면 요렇게 기압이 나타난대.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Y축이요 높이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또 다르게는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뭐라고요? 기압이 크다 작다? 작다며. 올라갈수록 뭐라요? 기압이 작게 나타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잘은 몰라도 요 등압선은 얼마라고 하자? 1004 헥토파스칼짜리 등압선이라고 하자. 그 얘기는 등압 기압이 1004인 놈들을 쭉쭉쭉쭉 이어놓은 선이란 얘기지. 이해되냐? 그러면 잘은 몰라도 요 등압선을 기준으로요 아래쪽과 위쪽 누가 기압이 크니? 아래가 크고 위가 작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잘 봐. 자, 동일 고도상에 얘 기압이 얼마예요? 1004. 얘 기압이 얼마예요? 1004. 그치만 얘는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몰라. 1004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래 주위보다 기압이 크니까 뭐란 얘기니? 고기압이란 얘기야. 이해되니? 이해돼요? 얘도 마찬가지. 따라옵니까? 따라와요? 자, 근데 재미난 거는 온난고기압과 한랭고기압이요? 얘기가 좀 다르대. 뭔 얘기가 다르냐? 등압선 모양이.
온난고기압은요 이러한 꼴로 등압선이 나타난대. 반면 한랭고기압은요 한랭고기압은 등압선이요 이러한 꼴로 나타나다가 이러한 꼴로 나타나다가 이렇게 나타난대. 엥? 얘랑 왜 달라요? 라는 얘기인데 바로 뭐다? 고기압이 생성되는 원리를 아셔야 돼. 원리. 잘 봐봐. 한랭고기압은 극지방에서 만드는 고기압이지. 왜 하강기류야? 왜? 직접 냉각에 의해.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작아서요. 직접 냉각에 의해. 다시 말해 찬 공기가요. 냉각돼서요. 수축 밀도 증가해서 가라앉게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봐봐. 얘가 기압이 크다란 얘기는 왜 그런 거니? 공기 분자가 많아서. 맞아 아니야? 주위보다 많기 때문에 고기압이야. 이해되지? 왜 많니? 위에 있던 공기가요? 하강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공기가 어떻게 옮겨간 거니까 여기에 기체 분자가 많다라면 여기는 기체 분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져 버린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럼 잘 봐. 얘는 동일 위도상에 얘가 얼마라고 하자? 대충 뭐라고 하자? 990이라고 합시다. 대충. 그러면 얘가 990, 얘가 990이라면 가운데는 어떠니? 990보다 커요, 작아요? 위에 있는 거니까 작은 거란 얘기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 직접 냉각에 의해서요. 아래는 고기압. 그래, 적어보자. 아래가 고기압인 꼴이라면 상대적으로 위는 뭐가 돼? 저기압이 되는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등압선 이런 모양이야. 이해되니? 반면 온난고기압이 형성된 원리는 뭐 따져보면 얘도 하강기류 고압대가 맞지, 그지? 왜 하강기류야 얘는? 얘는 냉각이나 가열 때문이 아니라고. 왜요? 가열된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돼. 맞지요? 따라서 여기서도 뭐니?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기압이 큰 이유가 아래가 고기압인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래, 위쪽에 있던 공기가 내려와서 기압이 큰 게 맞는 건데 문제는 얘는 위쪽도 뭐가 돼요? 고기압이라고. 왜? 주위로부터요? 공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얘와 얘 차이 알겠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때문이라고 하냐? 그래, 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기가 모여드는 꼴이기 때문에 고기압이 나타나는 꼴이에요. 그래서 등압선 모양이 어떠니? 다르게 나타난다고. 이해되나요? 아마 수능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을까? 싶기는 하다만 우리 이 정도는 구분하도록 합시다. 자, 얘가 얘 봐라. 등압선이 어떻게 생겼냐? 등압선 봐요, 등압선. 얘 등압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지? 반면 얘 등압선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찌그러진 꼴이지. 맞아요. 얘 어떻게요? 이렇게. 얘 어떻게요?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온난고기압을요? 뭐라고 불러? 키 큰 고기압이라 불러. 어떻게? 쭉쭉. 반면 얘는 어떻게 부르니? 키 작은 고기압이라 부릅니다. 어떻게요? 내리눌린 꼴이기 때문에. 됐나요? 웃어도 돼. 빵빵 터지면 웃어도 돼. 굳이 참지 않아도 괜찮아. 됐니? 촬영한다고 신경 쓰지 마. 온난고기압, 키 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한랭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키 큰 고기압, 온난고기압. 됐습니까? 자, 캡틴이 강조하는 거는 이 원리까지 묻지 않을 거야. 이까지 묻는 지투 수준이고요. 뭘 얘기하는 거냐? 등압선 모양 가지고 발생 지역 정도는 구분하자고. 둘 다 고기압이야. 근데 얘가 뭐다요? 온난. 그래, 따뜻해, 차가워. 누가 나무가 잘 자라? 추워, 따뜻해. 누가 나무 잘 자라? 따뜻, 나무가 쭉쭉. 키 큰 고기압. 추워요? 추우면 어떻게 되니? 쪼그라들지, 그지? 키 작은 고기압. 와닿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게다가 대기 대순환과 묶어가지고 당연히 얘가 어디? 냉각에 의한 거니까 극지방. 대기 대순환에 의한 거니까 위도 30도 고압되구나.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캡틴이 좀 욕심을 냈어요. 알아두면 1등급.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77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 자,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자,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고요. 수능 기출 빈도가 가장 높은 단원이 되겠다. 가장 높은 단원.
자, 뭐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온대저기압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온대저기압과요, 열대저기압. 요 칠판에다가 쭉 비교하며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온대저기압. 제일 먼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발생. 자, 이미 얘기했었다, 그지? 우리는 뭐다? 지구 대기 대순환에 의해 가지고, 그지? 0도, 30도, 60도, 90도. 저압대, 고압대를 구분했었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뭔 얘기냐? 여기 정리됐다, 그지? 적도, 0도 부근은 뭐다요?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 그래서 30도에서 뭐 만들어졌니? 온단 고기압. 90도에서요? 고압대라 한랭 고기압이 만들었다라면, 지금 정리할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을 미리 정리하자라면, 열대저기압, 온대저기압 어디겠냐? 얘가 열대는 아니겠지, 그지? 따라서 적도 부근에서요, 열대저기압이 만들어지고요. 바로 위도 60도, 여기에서 뭐 만들어져?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진다고. 다시 갈게.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온대저기압, 그래요. 위도 몇 도지요? 위도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지고요. 얘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자? 한대 전선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전선이 아주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왜 잘 만들어지냐? 60도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조금만 북상하게 되면 뭐 나오냐? 극지방이 나오겠지. 그래요. 상대적으로 위쪽에 뭐 있다? 이렇게 차가운 기단이 있을 테고요. 위도 60도를 경계로 남쪽에는 뭐 있니? 상대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기단이 있겠네. 성질 다른 두 공기가 맞대고 있어요. 뭐 만들어져? 전선면이 만들어지겠지. 게다가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세력이 비슷해. 오랫동안 세력 싸움한다라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뭐 만들어지니? 정체 전선이 형성되는 게 온대저기압의 시작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동글동글 뾰족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겠고요. 그러다가 자세한 설명은 우리 교재 17페이지 잘 나와 있으니까 중심부의 뭐다? 파동에 의해 중심부가 뭐다요?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라면, 기본적으로 저기압이라면 바람이 뭐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결과 잘 봐요. 얘가 저기압 중심이라면 어떻게? 우리 지난 시간 열심히 배웠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자, 그래서 뭐다? 뾰족인 한랭전선과 동글동글인 온난전선이 이렇게 삿간 모양으로 나타나는 뭐다? 온대저기압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다. 자, 얘 같은 경우 등압선 어떻게 나타나냐? 동글납작 이러한 꼴로 나타나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정체전선으로부터 출발하여 뭐 만들어졌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동시에 형성되는 게 온대저기압. 게다가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그지? 한랭전선, 온난전선 항상 온대저기압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어떻게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갈 때 한랭과 온난 중에 당연히 저기압 바람 방향대로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텐데, 온난 한랭 누가 빠르다고요? 한랭이 빨라 따라잡아 겹쳐져 뭐 만들어져? 폐색 전선이 만들어졌었지. 게다가 어느 전선의 찬 공기가 더 차갑냐에 따라서 한랭형 폐색, 온난형 폐색. 그래. 다시 한번 요렇게 한랭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온난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됐나요? 그래서 뭐다? 온대저기압은요, 뭐 만들어지니? 폐색전선 형성과 아울러, 폐색전선이 만들어진과 아울러 뭐 하게 된다? 온대저기압이요, 뿅 사라지게 되겠다. 자,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소멸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정리가, 온대저기압의 소멸은 뭐라고요? 폐색전선 형성과 아울러 소멸. 자,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도 막대한 양의 비바람을 몰고 다녀. 비가 내려요, 바람이 불어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결국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뭐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에너지가 펑 하고 나타난 게 아니야. 비바람을 몰고 다니는 에너지 어디서 났니? 라는 얘기. 다시 한번 온대저기압의 뭐요? 에너지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니? 라는 얘기. 자, 그 얘기가 우리 캡틴 교재에 77페이지 아래 그림에 잘 나와 있지, 그지? 잘 나와 있는데 잘 봐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찬 거랑 따뜻한 거랑 누가 밀도가 커요? 찬 게 밀도가 좀 커. 다시 말해 좀 더 무거운 꼴이란 말이야. 따라서 얘랑 얘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찬 공기 쪽에 치우쳐 있다고. 그러면 동일 높이상 이렇게 있던 놈인 건데 이렇게 한랭온난 만들어지고 폐색 전선 만들어진가 아울러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무게중심이 어느 쪽? 이렇게 치우치게 된 거지. 그 결과 무게중심이 감소했다. 다시 말해 위치 에너지 감소에 의해 뭐다요? 막대한 비바람을 불게 되었다라는 설명인가?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자, 수능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묻지 않습니다. 단 뭐만 알면 돼. 그래, 온대저기압의 에너지는 뭐다? 위치 에너지예요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 감소에 의해 막대한 비바람을 몰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자, 여기에다가 뭐 등압선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이니? 동글납작한 무슨 모양이라고 합니까? 그래요. 온대저기압의 등압선은 타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 온대저기압의 등압선이 무슨 모양이니? 라고는 잘 안 물어. 단 열대저기압의 등압선을 묻거든. 그거랑 비교하기 위해 미리 정리를 한 겁니다. 다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대저기압이 이동하는 건 어디서 어디로? 주로 얘는 어디에서 작용하냐? 위도 60도 부근에 만들어져서 30도랑 60도 사이에 자주 등장하게 되거든. 따라서 얘는요, 항상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뭐 때문입니까? 지구 대기 대순환에 뭐에 의해? 편서풍에 의해. 정리될까요? 서에서 동, 편서풍 따라서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요. 또 아울러 온대저기압은요, 시작부터 소멸까지 전부 다 뭐니? 전선을 몰고 다니지. 정체전선, 한랭온난전선, 피색전선까지. 따라서 온대저기압은요, 전선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라는 게 온대저기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는 교재 78페이지 실제 이러한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일기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교재 78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뭐다? 요렇게 저기압 중심이 있대요. 좀 더 아래다 그려보자. 저기압 중심이 요렇게 나타난다고 친다라면 어떻더라? 한랭전선과요 온난전선이 요렇게 나타나는 게 뭐다? 온대저기압. 게다가 등압선이 어떻게 해요? 동글납작 이렇게 나타나는 걸. 됐습니까? 자, 또 하나.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나타난다면 저기압 바람이 어떻게 해요? 저기압 중심을 향해 수렴해야 돼. 시계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그래서 봐봐.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고요. 이렇게 불어 들어가고요.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야. 이게 뭐다? 온대저기압의 풍향. 자, 이제는 우리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A구역, B구역, C구역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 B, C를 나눠가지고요. A, B, C. 자, 또 우리는 뭔 얘기를 해야 되니? 자, 온대저기압에 있어서 뭐다? 강수구역. 구름 모양 같은, 구름 배치 같은 경우.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거다, 그지? 온난전선, 한랭전선 따라서 강수구역이 어디 나타나니? 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요. 자, 온난전선은 통과 전후, 통과 전에 좁은 지역, 넓은 지역, 넓은 지역에 이슬비. 한랭전선은요, 통과 후, 좁은 지역에 소나기. 기억납니까? 그러면 얘네들은요, 봐봐. 한랭온난 있던 게
반시계 방향, 바람 따라서요. 이렇게 돌아갈 거야. 됐나요? 따라서 여기랑 여기 어디가 온난화 통과 전이니? 얘가 통과 전, 얘가 통과 후가 되겠지. 따라서요. 어떻게? 넓은 구역에 무슨 비? 이슬비가 내리겠고요. 여기는요. 통과 후에 뭐다요? 소나기가 내리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잘 봐봐, 잘 봐, 잘 봐봐. 여기 이렇게 뭐처럼 생겼다, 그지? 이렇게 자꾸 인상 쓰면 뭐냐, 이게?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그지? 캡틴이 뭐 잡고 있는 거니? 뭐 들고 있는 거예요? 낫. 자, 이제는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낫 놓고 온대저기압도 모른다. 자, 온대저기압의 강수구역은 무슨 모양이다? 낫 모양입니다. 낫 모양입니다. 캡틴이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닙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기상학자가 직접 한 얘기야. 기상학자가 내가 얘기했다면 웃기잖아, 그지? 기상학자가 얘기한 거래. 낫 모양이라고. 어떻게? 봐봐. 할렘 온난 어느 쪽? 위쪽에 무슨 모양? 낫 모양. 됐니? 됐어요? 이해됩니까? 요렇게 기억하세요. 할렘 온난 위편에요. 손잡이 적은형, 낫의 모양 칭운형.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이러한 온대저기압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 어디서? 서에서 동, 편서풍의 영향으로. 맞아, 아니야? 자, 그럼 볼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미니캡틴이 이렇게 서 있다고 치면 온난 할렘 전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실제 얘가 겪게 되는 구역은 A구역을 먼저 겪게 될까? C구역을 먼저 겪게 될까? C가 먼저 겠네. 자, 차례대로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다라면 C 다음에 B 다음에 A구역이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따라와요. 자, 그래서 항상 온대저기압은 서에서 동 이동하기 때문에 얘 먼저 다음에 나타난다는 얘기라고. 자, 그러면 일단 C구역일 때는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무슨 구름? 칭운형 구름. 칭운형 구름일 테니까 바로 나오네. 뭐라고요? 상대적으로 이슬비가요. 어떻게 내려? 지속적으로 내리는 꼴이 되겠네. C에 있을 땐. 그러다가요. B에 속하게 되는 순간 날씨가 어떠니? 구름이 없네. 맑음. 그러다가요. A구역에 속하는 순간 뭐 하게 돼요? 적운형이 속하게 될 텐 거니까 뭐 내리니? 소나기가 내리게 될 거야. 따라옵니까? 자, 또 게다가 C구역에 속했을 때 바람이 무슨 바람?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 자, 전선 통과 유무는 뭘로 판단하라고요? 풍향 가지고. 남동풍. B구역에 속했을 때 무슨 부분이야? 남서풍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다음은 뭘로 바뀌니? 북서풍으로 바뀌게 될 거야. 풍향이 겁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선 통과 유무는 바로 풍향 가지고 판단하셔라. 또 아울러 봐봐. 지금 여기에서 남동에서 남서로 바뀐 게 뭐 때문이니? 그래요. 온난전선 통과했기 때문에. 반면 남서에서 북서로 바뀐 건 뭐 때문이다? 할렘전선 통과 때문이야. 정리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온난전선이 지나간다라면 이미 정리했잖아. 기온은 어떻게 돼요? 온난전선 통과하면 기온은 온난전선 통과, 기온 어떻게 된다? 기온이 높아지고요. 할렘전선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기온이 낮아진다고 얘기했잖아. 왜? 자, 다시 할게. 자, 뭐 때문인 거냐면요. 봐봐. 결국엔 온대저기압 형성 과정을 보게 됐을 때 차가운 기단, 따뜻한 기단이 들맞대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반시계로 바람이 부은 결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래, 차가운 공기가 어떻게 돼요? 위쪽에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형상이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되니? 요렇게 갇혀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다시 갈게. 자, 그래서 결국은 뭐다? 차가운 공기에 속해 있다가 뭐 하게 돼요?
따뜻한 공기에 속하게 될 거니까 기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 반면 따뜻한 공기에다가 차가운 공기가 가는 거니까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게 된다. 됐습니까? 또 아울러 뭐까지 되겠냐? 기압은 어떻게 된대요? 온도가 올라가요? 기압은 감소. 기온이 내려가요? 기압은 증가라고 얘기했었지. 자, 요 얘기를 기온과 기압 반대예요. 일단 하고 기억해 두시고요. 원리는 뭐다? 지난 시간 할 때 온대저기압 배우면 안다고 했었지. 자, 봐봐. 요렇게 한 지역에서 봤을 때 동일 위도사기다, 그지? 이게 뭐다? 한 지역에서 봤을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에 있다가 엥엥 되는 꼴인 거니까 결국 지금 뭐 그려놨냐? 등압선을 그려놨지. 얘가 뭐라고요? 저기압 중심이란 말이야. 따라서 얘에 가까울수록 기압은 어떻다? 작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기압 중심, 가장 기압이 낮은 놈에 멀다가 다가갔다가 멀어져. 이해됩니까? 기압이 감소. 중심에서 멀어져요? 증가. 정리되겠니? 됐어요? 자, 지금 얘기한 게 뭐에 관한 얘기? 78페이지. 온대저기압과 날씨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또. 우린 이런 얘기도 하자. 자, 봐라. 이렇게. 방위 표시를 하면요. 뭐다? 북, 동, 남, 서가 될 거야. 맞지? 제일 먼저 본 바람이 뭐니? 제일 먼저 본 게요. 이렇게 본 남동풍이 1번. 그러다가요. 두 번째 뭐 불었니? 남서풍. 마지막으로는요. 3번 북서풍까지. 다시 한번. 뭐 지나가면? 온난전선 지나갔고요. 뭐 지나갔니? 한랭전선 지나갔어요. 됐습니까? 그 결과 남동, 남서, 북서. 풍향이 어떻게 바뀌었냐?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 우리는 뭐다? 온대 저기압이 뭐 한다면? 통과해서 지나간다라면 풍향이 어떻게 바뀌어요?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시계 방향 변화까지. 겁나 중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요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보자라면 이게 지표면을요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 뭔 얘기도 할 수 있냐면 온난 한랭, 얘가 한랭이고요. 이렇게가 뭐다? 온난전선이 나타난다 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구름이 어떤 구름?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겠고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질 거야. 그지요? 그래서 저군형 중에 비 내리는 구름이 뭐라 그랬니? 정난운이라고 얘기했었지. 정난운에 의해 뭐 한다고요? 소나기가 내리겠고. 층운형 중에 비 내리는 구름이 뭐였니? 난층운에 의해 뭐 하게 된다고요? 이슬비가 내리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자, 난층운 같은 경우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요. 봐봐. 따뜻한 거, 찬 거, 따뜻한 거 만나는 경계가 낮아요, 높아요 따라서 구름 높이 달라져. 게다가 여기 위에 보면 이런 구름이 있대. 요 정도는 좀 신경 써도록 할게요. 뭐도 있다고요? 권충운이라는 구름도 있대. 권충운. 자, 여기 나와 있는 권충운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햇무리, 달무리가 나타난대. 햇무리와 달무리. 자, 교재 없는 얘기입니다. 햇무리, 달무리가 뭐냐면요. 그래. 봐봐. 이렇게 태양 또는 달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라면 햇빛과 달빛이 공기 중에 퍼져나갈 텐데 문제는 뭐다? 이러한 권충운이라는 구름이 있다라면 이 구름에, 권충운이라는 구름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햇빛, 달빛이요? 번져가지고 이러한 꼴로 나타나. 이러한 꼴로. 햇무리, 달무리. 본 적 많아요? 이게 햇무리, 달무리 구분을 못했을 뿐인 거지. 자, 그래도 우리 기억합시다. 햇무리, 달무리가 나타나. 라는 얘기는 권충운이 다가오네? 권충운이 다가온다는 얘기, 곧 뭐가 온다는 얘기니? 온난전선이 다가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래요. 햇무리가 달무리가 나타나 라는 얘기는 곧 뭐겠구나? 아, 비올 징조가 되겠구나. 왜요? 온대저기압이 다가올 테니까. 라고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7, 8페이지 온대저기압이 다가옴에 따른 우리나라의 날씨 변화. 됐습니까? 결국 이것도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온대저기압 어디서 어디로요? 서에서 동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 78페이지 보면 뭐 나오니? 내일 날씨가 궁금해? 어딜 보라고요? 서쪽 하늘을 봐라. 왜? 서쪽 하늘에 있던 온대저기압이 곧 동쪽에 있는 나에게로 다가올 테니까. 정리됩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캡틴 교재 79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3문제 도전! 자, 79페이지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간격으로 관측된 일기도, 자선대 일기도래. 자, 일단은 가가 먼저예요? 나가 먼저예요? 항상 일기기요. 일기 변화는 서에서 동으로 변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온대저기압 중심이요. 서쪽에 있는 나가 먼저, 가가 나중이 되겠네. 됐죠? 자, 하루 동안 온대저기압의 세력은 더 약해졌니, 강해졌니? 라는 얘기인데 잘 봐봐라. 자, 요거 아까 전에 언급하지 않은 얘기인데요. 온대저기압의 세력. 자, 세력이라는 건 뭘로 따진다? 바로 뭐요? 중심기압으로 따져주는 거야. 중심기압.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나가 먼저인 거니까 얘가 중심기압이 얼마입니까? 잘은 몰라도요 1012 정도야. 근데 가는 얼마가 됐니? 1008 정도가 됐죠. 자, 중심기압이 어떻게 됐니? 작아졌어. 그럼 세력은 더 강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 이름이 뭐야? 온대저기압이야. 저기압이라는 얘기는 얘 태생 자체가 뭐라는 얘기니? 기압이 작을수록 저기압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난 놈이란 뜻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먼저요? 얘가 나중이라면 중심기압이 작아져? 그래요. 그래서 세력이 더 오히려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큰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다음. A지역의 기호는 얘가 먼저고요. 얘가 다음이지. 그러면 무슨 전선이 지난 꼴이니? 이렇게 있던 온난 한랭전선이 숑 하고 지나간 꼴이니까 뭐가 통과했어요? 한랭전선이 통과한 거니까 기호는 어떻게 돼? 낮아진 거예요. 다음. 한랭전선이 나오면 빠르다. 당연한 거네. 얘가 먼저, 얘가 나중. 이렇게 벌어져 있던 놈이 좀 더 붙은 꼴이니까. 됐습니까? 마지막. A지역의 풍향 변화는 한랭전선 통과 전과 후가 되는 거니까 고민할 거 없이 남서풍에서 북서풍이 될 거예요. 라고 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 79페이지 두 번째 문제.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와 ABC점의 풍향과 풍속. 자, 오른쪽 나와 있는 이러한 기호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다, 그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보자. 여기 점이 찍혔다라는 건요, 뭘 나타낸 거래? 풍향, 풍속. 그래, 풍속은 어떠니? 5m/s보다 작은 놈이야. 그지? 풍향 어떻게 따집니까? 여기 점이 찍혔어요? 바로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점이 여기 찍히면 뭐니? 풍속이 5m/s에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는 거야. 반면 점이 여기 찍혔다가 풍속이요? 5m/s보다 좀 강하다는 얘기고요. 바람은 어떻게? 이렇게 불었다는 걸 의미하네. 그러면 결국 남동, 남서, 북서가 될 텐 거니까 고민할 거 없이 C가 되겠고요. B가 되겠고요. A가 되겠네. 남동, 남서, 북서. 됐습니까? 다음. 자, 기압의 크기는 자, 의외로 이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봐라. A랑 B랑 보면요. 잘 봐. B는 한랭전선 통과 전. A는 한랭전선 통과 후잖아. 맞아, 아니야? 한랭전선 통과하면요. 기압이 증가 감소. 기온은 낮아지고요. 기압은 높아지잖아. 맞지? 그러면 A랑 B 중에 기압이 누가 크다? A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어디까지나 뭐라 그랬냐? 이렇게 한랭과 온난이 지나갈 때 하나의 지점 뭐라고요?
동일 지점에서 뭐가 지나갈 때 한랭온난이 지나간다라면 기압이 감소, 증가가 맞단 말이야. 그치만 얘는 뭡니까? 동일 지역이 아니지. 동일 위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니 되는 거고요. 지금 주어진 뭘 읽어야 되냐? 등압선을 읽어줘야 돼. 그래서 실제 얘가 얼마입니까? A는 1008과 12 사이. B는 어때요? 1012랑 16, 1016 사이기 때문에 어떻더라? 한랭연은 통과로 A가 더 큰 게 아니고요. 있는 등압선 그대로 읽어 B가 기압이 더 큰 꼴이란 얘기. 됐습니까? C 지점의 풍속은 5m/s보다 작아요. 온난전선이 C 지점을 통과하는 동안 풍향 변화는 볼 것도 없이 시계 방향. 온난전선을 통과하던 한랭연을 통과하던 온대저기압을 통과하면 시계 방향 변화. 정리되겠습니까? 자, 79페이지 마지막 문제. 자, 보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폐색 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이라고 나와 있네. 그 얘기는 곧 이 온대저기압이 뭐다? 소멸되려고 한다라고까지도 해석할 수 있겠네. 또 게다가 뭐라고 나와 있니? 가시광선 영상이라는 얘기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요? 구름의 높이를 알 수 있니? 양을 알 수 있니? 구름의 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리 끝났네. 자, 그러면 전선을 표시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문제가요. 예전에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해했던 문제. 자, 그러면 우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잖아. 뭐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한랭이 있고요. 온난이 있다라면 어떻게 나타나? 구름이 이렇게 뭐 나타나고요? 측운형 구름. 한랭 뒤편에요? 적운형 구름. 그래 안 그려? 난 모양. 맞지? 그러면 결국은 전선 사이에 끼어있는 부분이 뭐다? 맑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 전선을 표시하면요 뭐다? 그래, 여기에 한랭, 여기에 뭐다? 온난. 그지?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틀렸답니다. 왜? 이게 왜 아니야? 분명 지금 여기서 뭐였니? 가시광선 영상이야. 하얗게 뽀얗게 밝게 나타날수록요 구름의 양이 많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 안 그려? 그러면 분명 측운형과 적운형 중에 누가 더 뽀해야 되니? 여기 그림처럼 얘가 이렇게 엉성하게 허옇게 나타난다라면 얘는 어떠니? 진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확연하게 적운형 측은 차이가 나야 되죠. 근데 봤더니 얘랑 얘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러면 온난전선이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요? 바로 뭐? 여기 진하게 나타나 있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요? 이런 식으로 펴져 있겠지. 그래서 봐봐. 온난전선 앞쪽이 어떠니? 이렇게 엉성한 구름, 희멀그레한 구름이 있다라면 반면 어떻습니까? 여기 뒤편, 한랭전선 뒤편에요? 진한 구름이 좁게 나타난 거야. 쌤! 왜? 여기는 왜 구름이 있어요? 무슨 전선이야? 폐색 전선이니까 앞뒤로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러면 다 맞아 들어가니?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실수했을 텐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꼴. 따라서 A랑 C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온이 누가 높아요? 한랭전선 통과 전, 통과 후가 될 텐 거니까 C가 온도가 높아야겠지. 따라옵니까? 자, B에는 무슨 구름? 적운형 구름. 이미 그림 다 그려줬으니까. C에는요? 한랭전선 통과 전이니까 뭐가 돼? 남서풍이 되겠네. 남풍 계열까지. 그럼 이해가 된다, 그지? 그래서 사실 일기도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들이 아니야.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 키팅교지 80페이지. 자, 오늘 나와 있는 주요 테마 중에 마지막 뭐까지요? 열대저기압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열대저기압 어디서 만들어지니? 자, 앞서 얘기했던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을 비교하기 위해 지우지 않고 일부러 그대로 둔 겁니다. 자, 어디 우리 캡틴 교재 82페이지 아래 보면요.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비교하세요. 빈칸 채우기 나와 있지, 그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수업 다 들으면.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열대저기압. 자, 기본적으로 온대저기압이요. 위도 60도 한대전선돼서 만들어져. 왜? 얘가 바로 뭐기 때문에? 저압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보게 되면 뭔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여기 보자.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 다시 한번 우리 배웠던 뭐 있다? 온난고기압, 한랭고기압. 온난고기압 어디서요? 위도 30도. 대기된 순환이 생기고요. 한랭고기압이요? 위도 90도. 대기에 직접 냉각에 의해 만들어진다라면. 맞지? 자, 좀 전에 정했던 온대저기압은 어디서 만들어졌니? 위도 60도 한대전선대라면. 그래. 마지막 나온 열대저기압 어디니? 위도 0도 적도 부근에요. 저압대에서 만들어져. 됐습니까? 됐어요? 다시 가자. 자, 그래서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들어지니? 발생. 만들어지는 게 어디서요? 그래요. 적도에서 만들어져. 라는 게 가장 많이 틀린 보기. 가장 많이 나온 틀린 보기. 우리 적도는 아니네. 왜? 적도 같은 경우는 지구 자전의 영향 때문에요. 오히려 저기압 잘 안 만들어지고요. 오히려 어디? 위도 5도와 25도 사이에 열대 해상에서 잘 만들어진대. 자, 분명 적도 부근이 저압대라고 했습니다만은 열대 저기압은요. 적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래. 조심해야 됩니다. 적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열대 해상에서 오히려 더 잘 만들어진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온대저기압이 뭐다? 정체전선으로부터 시작했다라면 자, 얘는 살짝만 지울게. 열대저기압은요. 자,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만들어져서 성장한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풍속이 바람의 세기가 17m/s 이상이 됐을 때 우리는 뭐라 부르자? 타이푼이라고 부릅니다. 타이푼. 우리말로는요. 태풍. 타이푼, 태풍. 자, 그래서 교재 8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바로 이 열대저기압은 똑같은 열대저기압이지만요.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붙여지는 이름이 좀 다르다. 북태평양에서는요. 타이푼, 허리케인, 또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 뭐 이딴 거로 불리기도 한데 또 남태평양에서는요. 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지워져 버렸다만 온대저기압은 어떻게 소멸됐니? 폐색전선 정선과울로 소멸됐지요. 발생, 성장, 뭐까지? 소멸까지. 자, 그럼 열대저기압은 어떻게 소멸되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열대저기압은요. 어떻게 하면 소멸돼? 바로 상륙하게 되면요. 소멸된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라는 거, 요 얘기를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면 더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자, 바로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뭔가요? 물론 온대저기압도 뭐더라? 비바람이 일으키는 게 뭐다? 위치에너지 감소량에 의해 뭐다? 비바람을 불게 했다라면 오히려 얘보다는 태풍이 어떠냐? 운동에는 비바람이 더 크잖아. 어디서 나는 에너지가? 라는 얘기라고요. 바로 뭐 때문이다? 수증기 자멸에 의해. 자, 자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우리말로는요. 수문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잘 봐봐.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물 분자가요. 뭐 하게 되니? 수증기로 뭐 하게 돼요? 증발하게 된다, 그지? 우리 증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럼 당연히 액체랑 기체랑 누가 에너지가 크니? 기체가 에너지가 크잖아, 그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뭐 한다고요? 열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 그래요. 상태 변화할 때 흡수한 열 에너지를 뭐라고 하자? 자멸, 수문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소멸되는 게 뭐 때문이다고요? 상륙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요?
세력이 어떻게 돼요? 약해진다는 얘기야. 세력이 약해진대. 자, 왜 세력이 약해져? 왜 세력이 약해져? 열대저기압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다? 수증기 공급. 얘 어디서 만들어졌니? 열대 해상에서. 바다에서 수증기 공급 많이 받는다는 얘기라고. 근데 상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그래. 수증기 공급이 어떻게 된다요?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을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거야. 그 결과 세력이 약해진다? 또 우리는 여기 나오는 세력이 약해져 라는 얘기를 이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 태풍에요? 중심기압이 커져요? 작아져요? 얘도 열대 저기압이야. 기압이 낮을수록 뭐하다? 세력이 강한 놈. 따라서 오히려 중심기압이 증가하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세력이 점점 작아지다가요 소멸되게 되겠다. 근데 재미난 거는 온대저기압은 있잖아. 폐색 전선 정도가 흘러 뿅 사라지는 꼴이라면 얘는 뒤끝있는 놈이야. 워낙에 센 놈이라 가지고 소멸되면 뿅 사라지지 않고요. 뭐 하게 된다? 변신 뭘로요? 온대 저기압으로 변신하게 된다는 얘기. 열대저기압이 온대저기압으로 변신하면서요 열대저기압 태풍은 소멸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이 둘 다가 세력이 강할 때, 둘 다 강하다라면 누가 중심기압이 더 작겠니? 열대저기압이 작겠지, 그지? 왜? 열대저기압은요 세력이 약해져서 온대저기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다, 그지? 됐습니까? 에너지원까지. 자, 또 아울러. 자, 여기 나오는 열대저기압의 등압선은 일기도상에 굉장히 쉽지, 그지?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겨먹기 때문에. 동글동글동글 뭐라고 부르니? 열대저기압의 등압선은 동심원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동심원 모양. 됐습니까? 동심원 모양. 자, 또 여기 나온 열대저기압의 이동은 열대저기압 이동. 자, 요 얘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지구대기 대순환 0도, 30도, 60도. 자, 위도 30도 구역이고요. 60도 구역이 있다라면 자, 어떻게 나타나요? 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0도와 30도 사이에는 무슨 바람 불어? 북동 무역풍이 불죠. 무역풍. 30도랑 60도 사이에서는 무슨 바람 불어? 편서풍이 불어요. 60도랑 90도는 뭐 부니? 극동풍이 불어.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온대저기압도 그렇고요. 열대저기압도 그렇고요. 여기 우리가 배운 단원이 뭡니까? 유체지구의 변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관한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대기랑 해수가 왜 순환하니? 저위도의 많은 에너지를 고위도의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기 위해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잘 봐. 여기 열대 이상에서 만들어진 이 태풍이라는 놈은 태생 자체가 뭐다? 얘는 열 에너지를요 고위도로 옮겨주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 놈이야. 어쨌든 고위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0도와 30도 사이에는요 바람이 치고 내려와. 오지마! 오지마! 그지? 그래서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요? 바람을 거슬러 꾸역꾸역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치만 30도부터 60도 사이에는 편서풍이 불죠. 따라서 아이고 고생 많았다. 이제 바람 타고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도 30도를 경계로 이렇게 무슨 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물선 궤도로 뭐 한다고요? 북쪽으로 올라가 북상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게다가 봐봐. 위도 30도 부근에 방향을 전환하는 점. 얘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른다? 전향점이라고도 불러요. 위도 30도 부근 전향점까지. 열대저기압.
발생, 성장, 소멸, 에너지원, 등압선, 그 다음에 이동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 아울러 마지막까지, 마지막 뭐 있냐? 온대저기압이 정체 전선으로부터 온난활랭, 폐색 전선까지 전선이 아주 발달해 있던 놈이라면 열대저기압의 특징, 전선을 동반하지가 않아요. 그냥 등압선만 나타날 뿐.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우린 바로 이어서 80페이지 태풍의 눈 한번 보자. 자, 태풍교재 80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뭐에 관한 얘기? 뭐에 관한 얘기? 태풍의 눈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태풍의 눈. 자, 이게 뭔 얘기냐? 태풍의 중심부. 우리 흔히 태풍을 그리면 어떻게 나타나니? 반시계 방향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어들어가. 이런 식으로 불어들어가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게 태풍이다, 그지? 태풍인 건데 문제는 뭐다? 구름이 이렇게 주위에 많은데요? 가운데 어떠니? 뻥 비어져 있네. 어떻게요? 뻥 비어져 있지, 그지? 마치 뭐처럼? 뻥 눈처럼. 가운데의 맑은 부분 우리 뭐라고 하자? 태풍의 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왜 날씨가 맑아요? 당연히 태풍은 뭡니까? 열대 저기압.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그럼 당연히 구름 생성할 거 아니야. 왜 맑아? 그래, 잘 봐봐. 워낙에 중심부의 상승기류가 이렇게 강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표면에 있던 공기가요? 전부 다 상공으로 올라가 버리지.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가 비어요? 진공되니? 말이 안 되지. 이걸 막아주기 위해 뭐 한다? 약한 하강기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강기류, 단열 압축. 날씨가 맑게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태풍의 눈은 뭐다요? 대박 하강기류라는 얘기. 요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또 아울러 자주 나온 자료가 바로 요 자료야. 요 자료인데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어떠니? 기압이 어때요? 줄어드는 거 맞니? 감소하는 거야. 자,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은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풍속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잖아. 근데 뚝 떨어져. 따라서 중심으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중심으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고. 왜요? 바로 여기가 바로 뭐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태풍의 눈이기 때문에. 정리됩니까? 됐어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풍의 눈은 뭐다? 열대저기압의 중심부지만 상승기류가 아니야. 하강기류가 발생해. 자, 다음 나온 얘기가요. 캡틴교재 81페이지 나와 있는 태풍의 이동 경로. 이동 경로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동 경로와 아울러 뭐다? 위험 반원, 안전 반원에 관한 얘기를 하자. 겁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겁나 중요한 얘기. 자, 결국은 태풍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때 전부 다가 뭐니? 대충 여기 이 지점에서 뭐 하게 됐니? 경로가 꺾였지, 그지? 바로 여기가 뭐가 되겠다? 위도 30도 구역. 다시 말해 뭐에 해당한다? 방향이 전환되는 전향점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태풍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잘 봐라. 문제는 자,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저기압 중심. 저기압이다 보니까 바람이 어떠니?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가. 맞죠? 얘가 이렇게 바람 불고요. 얘가 이렇게 불고. 얘도 불고요. 얘도 이렇게 분대. 바람이란 게 뭐라 그랬냐? 공기 분자가 이동하는 거. 얼마나 빨리 이동, 천천히 이동 따라 바람이 세고요. 약하고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분필을 던져. 얘가 공기 분자라고 칠게.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휙 던져. 분필이 빨리 날아갈까요? 아니면 앞으로 달려가다가요 뒤로 휙 던져. 어느 게 분필이 더 빨리 날아가겠니? 앞으로 달리면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뒤로 던지는 거예요? 앞으로 던지는 게 더 빠르겠지, 그지? 쉽잖아. 그 얘기입니다. 잘 봐봐. 지금 얘네들은요, 진행 경로가 어떠니? 이렇게 진행하면서 바람 분다고요? 공기 분자가 이동한다고요? 이동하는 방향대로 공기 분자를 던져. 얘는 이동 방향 반대로 공기를 던져. 누가 더 빠르겠니? 누가 더 빨라요? 얘가 더 빠르고요. 얘가 더 느리게 나타난다고.
이해합니까? 반면 얘도요. 얘 진행 경로가 어디니? 이렇게 진행하면서 공기 분자를 던지는 꼴이야. 분필을 던지는 꼴이란 말이야. 달려가면서 슉! 달려가면 뒤로 슉! 어느 게 빨라? 얘가요. 더 빠르게 날아갈 테고요. 얘는 천천히 날아갈 거야. 이해됩니까? 끝났네. 이해했으면 끝난 거야. 자, 얘도 봐봐라. 얘도 봐봐라. 이렇게 진행하는 놈인 건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랑 이렇게 부는 거랑 누가 빠르겠니?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뭐라고요? 진행 방향에 태풍의 진행 방향에 어느 쪽?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본 결과 오른쪽과 왼쪽 누가 바람이 세니? 누가 세? 진행 방향과 저기압 자체 바람이 방향이 일치. 오른쪽이 뭐니? 풍속이 더 여기다 적을게요. 풍속이 더 강하게 될 테고요. 약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센 놈과 약한 놈이 있어. 누가 위험해? 얘가 위험해.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을요. 뭐라고 하자?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요.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을 뭐라고 부르니? 안전 반원이라고 부릅니다. 위험 반원, 안전 반원. 상대적으로 바람이 강해요? 약해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태풍 진행 방향과 저기압 자체의 바람의 방향이 일치 어긋남. 안 적어도 되겠지요? 교재 잘 나와 있으니까. 됐습니까? 또 아울러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봐봐라. 요렇게 뭐가 진행한다. 저기압 중심이요. 1번, 2번, 3번 순으로 진행한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얘가 태풍 진행 경로 오른쪽에 있는 놈이고요. 얘가 진행 경로에 어디 있는 놈이니? 왼쪽에 있는 놈이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진행할 때 얘가 저기압 모든 주위의 바람 얘를 향해 뭐한다? 수렴 모여든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1번 위치 있을 때 여기는 바람 어떻게 불어요? 얘를 향해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게 1번이야. 여기 있을 때는요. 바람이 이쪽을 향해 불어 들어가겠네. 여기 있을 때는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 이해돼요? 안 돼요? 반면 진행 경로의 태풍의 진행 경로 왼쪽에 있는 놈은 1번 여기 있는 거야. 2번이요? 여기 있네. 3번이요? 여기 있네. 오, 끝났어. 잘 봐봐. 진행 경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 같은 경우는 풍향이 어떻게 바뀌었니? 시계 방향. 왼쪽의 안전 반원은 어떻게 바뀌었니? 반시계 방향까지. 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위험 반원은요. 풍향 변화. 풍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고요. 왼쪽은 어떻게 나타나니?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정리돼요? 안 돼요? 아주 중요하고요. 출제 빈도가 큰 문제들. 자, 또 아울러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자. 여기 영도와 상도를 뭐라고 합니까? 무역풍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역풍대. 여기를 뭐라고 하니? 편서풍대라고 하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이 무역풍대를 지날 때랑 편서풍대를 지날 때 태풍의 진행 속도는 누가 빠를까요? 얘는 무역풍, 편서풍.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 바람 타고 가. 누가 빠르겠냐? 편서풍대가 이동 속도가 일반적으로 빠르고요. 또 아울러 태풍의 세력은 무역풍대가 셀까요? 편서풍대가 셀까요? 태풍의 세력, 에너지, 뭐 때문에? 수증기 자멸. 그러면 수증기 공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따뜻한 무역풍대야? 덜 따뜻한 편서풍대야? 무역풍대가 통상 에너지가 더 강하다. 세력이 더 강한 꼴. 이유는 뭐 때문에? 수증기 공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 언급한 내용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풍향 변화가 시계냐 반시계냐 가지고요. 태풍 진행 경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곳이냐 왼쪽에서 관측한 거냐라까지 판단이 가능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81페이지 아래 기출문제 변형. 태풍 다나스 이동 경로와 관측소에서 나와 있다, 그지? 자, 일단 잘은 모르겠는데요. T1, T2, T3 순으로 가다가 소멸됐네. 자, 그러면 T1, T2, T3. 자,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뭐다? 풍향. T1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바람, T2는요, 이렇게 바람이 분 거고, T3가요, 이렇게 분 꼴이네. 자, 1, 2, 3. 풍향이 어떻게 바뀌었다? 시계,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네. 자, 풍향 변화가 반시계란 얘기는 진행 경로의 왼쪽 안전반원. 따라서 이렇게 관측한 장소는 진행 경로 왼쪽이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겠네. 자, T3 이후에요. 태풍이 뭐 됐다? 소멸되었다. 소멸됐다는 얘기는 T3 이후에 뭐 됐다고요? 세력이 약화된 걸 의미하는 거고, 저기압, 열대저기압, 온대저기압, 세력이 약화됐다는 얘기는 중진기압 상승에 해당한다는 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당연히 우리나라랑 일본, 당연히 진행 경로의 오른쪽인 일본이 뭐다? 위험반원, 피가 더 크겠고요.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자,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 얘기가 좀 고급진 보기가 되겠다. 자, 이게 뭔 얘기인 거냐 하면, 결국은요, 태풍 자체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절반 나눠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자, 진행 경로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면 진행 경로의 오른쪽 진행 방향과 태풍 자체 바람 방향이요? 같아요. 어떻다고요? 풍속이 강해지고요. 얘는 어떠니? 진행 방향과 태풍 자체 바람이 반대 방향, 상쇄되기 때문에 풍속이 약해지는 꼴. 그러면 결국은 뭐다? 진행 방향과 태풍 자체 바람이요? 방향이 일치하냐 반대냐 따라서 위험반원, 안전반원 결정된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그래 내가 달려가면서 분필을 던지는 거랑 걸어가면서 던지는 거랑 분필이 넣는 게 더 빨리 날아가요? 달리면서. 따라서 속도가 느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위험반원은요, 속도가 조금 빨라질 테고, 안전반원은요, 조금 느려지게 될 텐 거니까 풍속 차이가요, 작아질 거예요 라고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얘기는요, 결국은 위험반원, 안전반원 풍속이 강하냐 약하냐가 결정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니? 기본적인 원리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캡틴규제 82페이지 두 번째 기출문제 변형. 뭔 얘기가 나오니? 정체전선과 태풍. 자, 한눈에 딱 보더라도요, 우와, 여기 구멍 뻥 뚫려 있는 뭐다? 태풍의 눈. 바로 비가 뭐가 되겠다? 그래, 열대저기압 태풍이 되겠고요. 정체전선도 있대. 자, 또 한 번 나옵니다. 정체전선은요, 그래. 강수구역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면 남쪽에 이렇게 정체전선이 존재할 거야. 전선의 북쪽에 강수구역. 끝났네. A지역과 B지역의 저기압 중심에서는 모두 상승기류. 자, A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정체전선에서 비가 내리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저기압, 상승기류가 일어나는 거니까 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A지역은 뭐다요? 상승기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바로 뭐다요? B지역. 얘는 바로 뭡니까? 태풍의 눈은 뭐다? 약한 하강기류에 의해 X라고 해야 되겠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체전선은 A의 북쪽 경계선, A지역의 남쪽 경계선이 될 거야. 이미 얘기한 거니까. 다음, C지역에는요,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자, 잘은 몰라도요, C지역 같은 경우는 뭐다? 날씨가 맑아. 막다란 얘기는 뭔 얘기냐? 고기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나온 고기압은 북태평양일까요? 오츠크일까요?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일단 여기 정체전선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다? 아래쪽에 북태평양, 북쪽에 뭐다? 오츠크 기단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자, 혹여나 일반 몇몇 친구들이 쌤, 왜 고기압이요? 이렇게 북쪽에 있다는 건 오츠크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선의 아래쪽과 위쪽 북태평양 오츠크 기단.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82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태풍이 부산 부간을 지나는 동안 나와 있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와 있다. 자, 일단은 누가 제일 먼저니? 이렇게 부는 게 1번이가 되겠고요.
이렇게 부는 게 2번이고요. 이렇게 부는 게 몇 번? 3번이 되겠다. 풍향 변화가 어떻습니까?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는 건요. 진행 경로의 오른쪽. 그래. 위험 반원이 되겠다. 끝났네. 부사는 뭐가 되겠다? 위험 반원. 자, 태풍의 세력이 계속 강해졌니? 강해졌니? 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기압이 어떻게 됐다? 커진 거예요. 자, 태풍 열대저기압, 저기압이라는 하는 것은 중심기압이 어떨수록요? 낮을수록, 작을수록 강해진 거니까 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졌다고 봐야 되겠고요. 중심기압이 커져요? 세력이 약해져요? 풍속이 어떻게 된 거니? 약해진 거네. 중심기압이 클수록 이란 얘기가 어떻다? 세력이 약할수록 중심 풍속은 약하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다음 16일 21시에는 16일 21시 무슨 풍? 무슨 풍? 그래요.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82페이지 아래 보면요. 지금까지 정리했던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특성이 아래 쭉 정리가 되어 있죠. 반드시 비교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유체지구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컨텐츠가 되겠고요. 반드시 수능에 기출되는, 게다가 3년짜리 기출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한 단원이 될 거니까 단순한 암기보다는 수업 중에 캡틴이 언급했던 대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캡틴 심수입니다.